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물 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은 1월 14일자 금요일 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지수 선물 매도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하루에 8조 원도 되지 않는 시장에서 선물 1조 원 매도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한국 증시가 선물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또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현물에 대해서 안전장치 마련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를 하느냐, 그것도 대규모로. 이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그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충 한 7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가 지금 있는데 그 금액이 성공한다면 약 한 12조 원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정시 에너지가 더욱더 고갈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 선물 매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되겠다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 모두 거품이 발생한 주식들이 기술주예요.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기술주, NFT도 기술주, 그 다음에 2차전지도 기술주. 근데 이런 주식들이 이미 몇 년치 영업실적까지 주가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컨텐츠고, NFT 중에서는 향후 한 90%는 영업실적도 그 수반되지 않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할 수 있는, 뭐 선물 매도도 공매도니까요, 유리한 환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술주가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뭐 기술적 지표, 쉽게 하면 그 그래프도 무너지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미국도 나스닥 시장이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래프 분석에 의해서 접근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12월 무역수지 적자예요. 무역은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까? 기업이 합니까? 상장기업이 대부분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상장기업 전체로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는 상장기업 다수가 4분기에 영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상장기업 영업실적이 발표될 때가 됐다는 거죠. 4분기 영업실적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도 매도하고 선물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은 아닌가 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뭐 한 80%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이 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없다, 부족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시 에너지가 고갈돼 버린 거죠. 그걸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하고요. 또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서울 강남까지 저 주택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국 경제 전반적인 펀더멘탈 약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지금 대부분의 그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이 경우 한국 펀더멘탈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14일자 그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매도한 거 아니냐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에 한 4가지 내지 5가지 이유 때문에 자금 시장이 경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경색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배팅한 거는 아니냐. 쉽게 하면 돈이 안 도는 것이 배팅했다는 거죠.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어요. 중국 시진핑 정부는 거의 뭐 비상사태에 지금 돌입한 것 같고, 그 근거는 중국 다수 지방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지금 체불 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 정부가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요.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가 나빠지면 한국은 또 아시아 수출 비중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대형 악재를 만났다. 그래서 미국 기술저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판매량이 많거든요.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중국 지방정부의 지금 재정난이 테슬라의 그 전기자동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라 라는 의견을 개진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를 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증시가 나쁘냐라는 얘기인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금 한 7개 정도를 그 이유를 들었는데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상당히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한국 경제에는 그 기준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나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큰 악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눈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할 만큼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은 그 영업 실적이 만약에 수반되지 않는다면 테마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